도시의 영혼 국제사진 공모전 마감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봄날이었다. 22살의 아오이 유미는 낡은 라이카 M6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도쿄 황궁 니주바시 앞 광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전통 속에 살아있는 숨결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는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따스한 오후, 광장은 관광객들의 활기로 넘실댔지만 유미의 시선은 한 곳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황궁 호위관, 그의 어깨 위로 벚꽃잎 하나가 내려앉았다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켄신. 유미는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그는 그저 조각상처럼 완벽한 제복과 자세를 유지하는 익명의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미는 그 차가운 규율의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찰나를 포착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저 사람도 분명 아주 잠깐은 다른 표정을 짓지 않을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필름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그를 바라보며 유미는 숨을 죽였다. 켄신의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 햇살에 반짝이는 제복의 금장 단추,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그녀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했다. 순간 켄신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아주 짧은 순간 다른 생각에 잠긴 듯한, 혹은 아주 작은 피로감을 드러내는 듯한. 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포복 자세를 취하며 접근 금지선을 살짝 넘었다. 좀 더 낮은 각도에서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의 대리를 담고 싶었다. 찰칵. 라이카 특유의 조용하지만 명료한 셔터음이 울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에 그녀는 카메라에 내장된 작은 플래시를 터뜨리고 말았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다음 순간 그림자처럼 켄신이 유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키는 18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유미를 주눅들게 했다. 실례합니다. 이곳은 촬영 금지 구역이며 플래시 사용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규정 위반입니다. 카메라와 필름을 제출해 주십시오. 유미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그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하지만 필름만은 넘겨줄 수 없었다. 방금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찍어온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필름은 제게 정말 중요해요. 제발 사진만은. 켄씨는 유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어떤 동요도 없이 유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틈도 없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켄시는 유미의 라이카 카메라에서 필름을 꺼내 압수했다. 유미는 힘없이 늘어뜨린 손으로 텅 빈 카메라만 매만졌다. 방금 전까지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유미의 옆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적인 인상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가씨, 많이 놀란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상황을 지켜봤는데 안타깝지만 황궁 호위관들은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네.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니까. 그는 자신을 사토 코이치라고 소개했다. 전직 신문 기자였고 지금은 은퇴 후 역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다. 젊은이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닐세.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토는 유미에게 황궁 근위대의 역할과 규율의 엄격함, 그리고 일본 사회 특유의 질서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은 유미에게 작은 위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이 되었다. 사토의 도움을 받아 유미는 정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압수된 필름을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왜 그 사진을 찍으려 했는지, 그 사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관료적인 답변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안내뿐이었다. 유미는 점점 지쳐갔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과 켄신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하지만 내 열정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밤마다 유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사토는 그런 유미를 묵묵히 지켜보며 격려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네, 유미 양. 며칠 후 유미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상급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연락이 왔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황궁 근처의 작은 사무실로 향하는 유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켄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 차림이었고 표정 없는 얼굴로 유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면담에는 사토 코이치도 증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상급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유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왜 그 사진을 찍으려 했는지, 사진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단지 그 엄격함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기계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그 증거를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켄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완벽한 제복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요. 켄신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유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유미가 말을 마쳤을 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 미세한 파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미는 본 것 같았다. 그것은 동정이나 이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말에 대한 아주 작은 놀라움 혹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사토 코이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은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규율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너머의 것을 보려는 시도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은 그것으로 끝났다. 며칠 후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러 오라는 말을 남기고 켄신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필름을, 그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초조했다. 유미는 작은 사진 스튜디오에서의 아르바이트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텅 빈 카메라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자신의 꿈을 담는 도구,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날 유미는 다시 황궁 관련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토 노인 없이 혼자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담당자는 표정 없는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유미의 필름통이 들어있었다. 아오이 유미 씨의 필름입니다. 검토 결과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압수 당시 문제가 되었던, 즉 접근 금지선을 넘어 촬영한 사진과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들은 현상 후 해당 네거티브 필름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들은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유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의 사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름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미는 봉투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을 나온 유미는 곧장 단골 현상소를 찾았다. 필름을 맡기고 며칠을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사진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 삭제해야 할 사진들은 켄신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몇 장과 플래시 빛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나온 사진들이었다. 유미는 그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담고 싶었던 인간적인 순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의 열정과 고민, 그리고 어설펐던 도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해당 네거티브를 제출했다. 며칠 후 유미는 다시 황궁 앞 광장을 찾았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는 켄신이 서 있었다. 유미는 이제 접근 금지선 한참 뒤에서 플래시 없이
그저 조용히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복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유미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었다. 한 무리의 유치원생들이 인솔교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넘어질 뻔하자 켄신이 아주 짧은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려는 듯한 기색을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지만 유미는 분명히 보았다.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그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기에 어쩌면 유미 자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혹은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유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유미는 도시의 영혼 공모전에 다른 주제로 작업했던 사진들을 출품했고 운 좋게 입선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더 큰 울림을 남긴 것은 이번 황궁에서의 경험이었다. 그녀는 경계 위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사진 시리즈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규율과 자유, 전통과 현대,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감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발견되는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을 때 유미는 작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선안의 풍경이었다. 그곳에는 황궁에서 찍었던 사진들 중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진 몇 점과 함께 그녀가 새롭게 포착한 도시의 다양한 경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전시회 한쪽에는 사토 코이치가 보낸 작은 화분과 함께 그의 축하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유미 양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선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구려. 앞으로도 그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기를 바라네. 유미는 자신의 라이카 카메라를 다시 목에 걸었다. 이제 그녀의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었다.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이었다. 그녀는 켄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떠올렸다.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인간적인 온기가 숨쉬고 있음을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살아있는 숨결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미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세상에는 아직 그녀가 발견해야 할 수많은 선안의 풍경과 살아있는 숨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찼다. Câu chuyện sáng tạo đã hoàn thành. Trả lời ngay vào nội dung câu chuyện, không ghi bất kỳ ghi chú nào thêm. 도시의 영혼 국제 사진 공모전 마감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봄날이었다. 22살의 아오이 유미는 낡은 라이카 M6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도쿄 황궁 니주바시 앞 광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전통 속에 살아있는 숨결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는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따스한 오후, 광장은 관광객들의 활기로 넘실댔지만 유미의 시선은 한 곳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황궁 호위관, 그의 어깨 위로 벚꽃잎 하나가 내려앉다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켄신. 유미는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그는 그저 조각상처럼 완벽한 제복과 자세를 유지하는 익명의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미는 그 차가운 규율의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찰나를 포착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저 사람도 분명 아주 잠깐은 다른 표정을 짓지 않을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필름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그를 바라보며 유미는 숨을 죽였다. 켄신의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 햇살에 반짝이는 제복의 금장단추,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그녀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했다. 순간 켄신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아주 짧은 순간 다른 생각에 잠긴 듯한 혹은 아주 작은 피로감을 드러내는 듯한. 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포복 자세를 취하며 접근 금지선을 살짝 넘었다. 좀 더 낮은 각도에서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담고 싶었다. 찰칵. 라이카 특유의 조용하지만 명료한 셔터음이 울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에 그녀는 카메라에 내장된 작은 플래시를 터뜨리고 말았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다음 순간 그림자처럼 켄신이 유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키는 18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유미를 주눅들게 했다. 실례합니다. 이곳은 촬영 금지 구역이며 플래시 사용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규정 위반입니다. 카메라와 필름을 제출해 주십시오. 유미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그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하지만 필름만은 넘겨줄 수 없었다. 방금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찍어온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필름은 제게 정말 중요해요. 제발 사진만은. 켄 씨는 유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어떤 동요도 없이 유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틈도 없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켄 씨는 유미의 라이카 카메라에서 필름을 꺼내 압수했다. 유미는 힘없이 늘어뜨린 손으로 텅 빈 카메라만 매만졌다. 방금 전까지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유미의 옆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적인 인상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가씨, 많이 놀란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상황을 지켜봤는데 안타깝지만 황궁 호위관들은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네.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니까. 그는 자신을 사토 코이치라고 소개했다. 전직 신문기자였고 지금은 은퇴 후 역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다. 젊은이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닐세.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토는 유미에게 황궁 근위대의 역할과 규율의 엄격함, 그리고 일본 사회 특유의 질서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은 유미에게 작은 위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이 되었다. 사토의 도움을 받아 유미는 정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압수된 필름을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왜 그 사진을 찍으려 했는지, 그 사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관료적인 답변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안내뿐이었다. 유미는 점점 지쳐갔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과 켄신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하지만 내 열정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밤마다 유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사토는 그런 유미를 묵묵히 지켜보며 격려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네, 유미 양. 며칠 후 유미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상급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연락이 왔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황궁 근처의 작은 사무실로 향하는 유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켄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 차림이었고 표정 없는 얼굴로 유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면담에는 사토 코이치도 증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상급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유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왜 그 사진을 찍으려 했는지, 사진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단지 그 엄격함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기계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그 증거를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켄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완벽한 제복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요. 켄신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유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유미가 말을 마쳤을 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 미세한 파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미는 본 것 같았다. 그것은 동정이나 이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말에 대한 아주 작은 놀라움 혹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사토 코이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은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규율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너머의 것을 보려는 시도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은 그것으로 끝났다. 며칠 후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러 오라는 말을 남기고 켄 씨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필름을, 그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초조했다. 유미는 작은 사진 스튜디오에서의 아르바이트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텅 빈 카메라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자신의 꿈을 담는 도구,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날, 유미는 다시 황궁 관련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토 노인 없이 혼자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담당자는 표정 없는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유미의 필름통이 들어있었다. 아오이 유미 씨의 필름입니다. 검토 결과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압수 당시 문제가 되었던, 즉 접근 금지선을 넘어 촬영한 사진과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들은 현상 후 해당 네거티브 필름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들은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유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의 사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름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미는 봉투를 받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을 나온 유미는 곧장 단골 현상소를 찾았다. 필름을 맡기고 며칠을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사진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 삭제해야 할 사진들은 켄신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몇 장과 플래시 빛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나온 사진들이었다. 유미는 그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담고 싶었던 인간적인 순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의 열정과 고민, 그리고 어설펐던 도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해당 네거티브 필름을 제출했다. 며칠 후 유미는 다시 황궁 앞 광장을 찾았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는 켄신이 서 있었다. 유미는 이제 접근 금지선 한참 뒤에서 플래시 없이 그저 조용히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복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유미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었다. 한 무리의 유치원생들이 인솔교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넘어질 뻔하자 켄신이 아주 짧은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려는 듯한 기색을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지만 유미는 분명히 보았다.